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매 주말마다, 그죠? 우리가 스터디 카페로 해서 그때마다 중요한 토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 겸해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고 있죠. 지금은 요새 결산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전전주에는 현금 흐름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스스로 차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가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일목균형표나 또는 엘리어트 파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통해 가지고 예측하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바로 주식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전혀 무시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도 봅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마치 저대로 재무제표를 전혀 보지 않고 차트만 보는 사람이라고 오해할지 모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도 봐야 그 회사가 도대체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믿을만한지 망하지는 않을 건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매매 타이밍을 언제 살 거냐, 오늘 살 거냐, 내일 살 거냐, 뭐 아침에 살 거냐, 오후에 살 거냐 등등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연적이죠. 그건 필수적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현금 흐름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로 세 번째로 뭘 말씀드릴 거냐니까 이제 뭡니까? 재무상태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금 흐름표, 여기에 현금 흐름표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뭘 볼 차례죠? 손익계산서를 볼 차례죠. 그죠? 손익계산서를 볼 차례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자, 이 손익계산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수익이 얼마나 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뽑는다면 당연히 매출액. 그죠?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야, 그죠?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나야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돈을 벌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회사치고 돈 버는 회사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매출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 회사 2018년, 19년, 20년 46기, 47기, 48기입니다는 46기 같은 경우에 3,930억의 매출이었다가 47기에는 4,600억 매출이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작년에는 5,530억의 매출을 올렸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회사 같은 회사인지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여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서흥이라는 회사입니다. 성. 여러분들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보시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개요, 그야말로 그 내용들을 차분차분 보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회사 약 먹을 때, 딱딱한 약 안에 들어있는 물약이나 알약 말고, 알약인데, 캡슐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캡슐. 알약 안에 이제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로 이제 껍데기가 쓰여져 있는 알약. 그 캡슐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죠? 경기 별로 안 타고,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냥 약을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매출액을 늘어나기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 이 회사가 영업이익에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나. 그래서 393억을 벌었다가, 46기, 47기, 474억을 벌었다가, 그죠? 48기에는 743억을 벌어죠. 그죠? 그래서 따져볼 것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743억을 벌었는데 영업이익으로 매출액이 5,530억이었으니까 나누면은 영업이익률이 13.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100억 하면은 100억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3억을 번다는 이야기죠. 13.4%니까.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적자가 나는 회사는 주가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영업이익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영업에서 돈을 버니까 당연히 당기수익도 올해는 592억을 작년에 2020년도에 592억을 벌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돈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벌었나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율에서 어떤 비율을 보냐니까 통상적으로 주당 순이익이란 개념을 봅니다.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이 계산되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번 돈, 당기 순이익 592억인데 592억 6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죠? 592억인데 이 회사가 발행한 총 발행 주식수가 있겠죠. 그죠? 발행 주식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발행 주식수가 1150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0만 주 발행했는데 이 회사 수익이 얼마냐? 592억 벌었으니까 그 수익을 당기 순이익을 뭡니까?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회계 법칙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회계 원칙이 바뀌어가지고, IFRS로 바뀌는 바람에, 당기순이익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지배기업에 들어가는, 지배기업 소유에 속하는 수익인지, 아니면은 비지배 지분의 수익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지배기업 소유주 529억 9천만 원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529억을 발행 주식수 1150만 주로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4,766원이 됩니다. 그죠? 4,766원. 따라서 한 주당 돌아오는 순이익이 얼마가 된다고? 4,766원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비싸냐 싸냐라고 말할 때 통상 우리가 무슨 비율을 많이 쓰냐니까 소위 PER 비율을 많이 쓰죠. PER. 이게 어떻게 따지냐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4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4,700원이라 합시다. 66원은 빼고요. 라면 한 주당 4,700원 버는데 현재 주가가 47,000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나 비쌉니까? 10배 비싸죠. 그죠? 이 10배를 뭐라고 하느냐? PER이라고 말합니다. PER. 자, 그런데 이 PER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예를 들어 주당 4,700 벌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회사 주가는 94,000원이에요. 따라서 이 회사는 PER 따지면은 몇 배가 됩니까? 주가는 94,000원인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 4,700원이니까 20배죠. 그죠? 이 회사 주가는 버는 데에 비해 가지고 20배 비싼데 이 회사는 버는 데에 비해서 주가가 10배 비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비싼 거 20배짜리 살 거예요? 아니면 10배짜리 살 거예요? 당연히 싼 거 사죠. 그죠? 따라서 PER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퍼가 PER이 낮은 게 좋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10배 정도를 일반적인 평균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10배보다 비싸면 고평가됐다. 10배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 물론 산업별로,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IT 관련주라든지 또는 벤처 같은 경우에는 퍼가 10배가 아니고 PER 10배가 아니고 20배, 30배, 50배씩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는 보통 10배 정도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평균적인 PER 비율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진짜로 얼마냐?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 47,000원 아니고요. 56,600원이에요.
56,000원. 그러니까 56,000원을 44,700원 나누면은 PER의 몇 배가 되느냐? 대략 10.5배쯤 됩니다. 그렇죠. 대략 10배죠. 따라서 이 회사는 주가는 비싼가 싼가? 그렇죠.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 평균 정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4,700원이었는데 보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이 7,000원 된다 치자 이거죠. 뭐 수익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순이익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배로 따지더라도 주가가 얼마 돼야 돼? 그렇죠. 7만 원 돼야 PER이 10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현재 주가가 5만 원 얼마라 그러면은 앞으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올라갈 공산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제 PER 비율입니다. PER. 자,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PBR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PBR은 뭐냐니까 아까 PBR은 수당 순이익을 그죠? 주가를 어디다 쓸까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를 갖다가 뭐라 그랬죠? 아까 PER라고 이제 PER이라고 했죠. PER 이라 한다면 PBR은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당 순 자산이라고 알아봤으면 말이냐. 그냥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이 여기 100억인데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예를 들어 1억 주다 하면은 주당 순 자산 얼마가 됩니까? 100억인데 그러니까 자본이 100억인데 그죠? 1억 주 발행했으니까 얼마야? 주당 순 자본은 100원이죠. 100원. 인데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원짜리 자본인데 주가가 200원이니까 PBR은 몇 배야?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배. 됐습니까? 자, 그래서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 PBR은 주가를 뭐로 나눈 거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야. 순자산이 게 바로 자본금이니까 주당 자본으로, 그죠? 주당 자본으로 나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따질 때 PBR, PER 따질 때 또 하나가 이제 ROE라는 걸 따집니다. ROE가 뭐냐니까 리턴 에퀴티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본금을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따져보는 게 바로 ROE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자본금이 100억인데 자본금이에요.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금이라고 자본이라는 말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본인데 자본이 100억인데 자기 자본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난번에 15억을 순이익을 15억 벌었어요. 그러면은 ROE가 얼마가 됩니까? 100억 가지고 15억 벌었으니까 몇 프로? ROE가 15% 되는 거죠. 자본이 누구 돈입니까? 주주 돈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주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났느냐라고 하는 게 ROE입니다. ROE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높은 게 좋죠. 그죠? 수익률이 높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거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본과 자본금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재무상태 병대표를 보시면 자본금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액면가를 갖다가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당 액면가 이 회사는 500원이거든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아까 얼마나 했죠? 1100만 주를 해가지고 계산한 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고 그 외에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자본 총계라고 나오는 게 3,769억이죠, 그죠?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동사 우리가 자기 자본에서 발행 주식수 얼마입니까?
1150만 주를 3766억으로 이걸 1150만 주로 나누면 그게 주당 자본이 되겠죠. 그죠? 주당 자본. 자, 그러면 ROE와 PBR과 PER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관계가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그 사이에 데이터, 자료 하나 새로 올려놨죠. 그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먼저 ROE, PER부터 먼저 할까요? PER.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라고 그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PBR, 뭐로 한다고요? 주가를 뭐로 나눠? 주당 순자산 또는 주당 순자산이 뭡니까? 주당 자본이죠. 그죠? 주당 자본으로 나눈 게 뭡니까? PBR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ROE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ROE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순자산이 뭐라고요? 자본금이죠. 자본으로 나눈 거라 했는데, 아래 위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똑같이 나눠보죠.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순자산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것은 뭐가 되죠? 주당 순이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건 뭐였더라고? 주당 순자산이 되죠. 그죠? 따라서 ROE는 뭐야? 주당 순이익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PER과 PBR이 있는데, 그죠? 이 PBR을 PER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될까 하나 볼까요? 자, PBR이 이 뭡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오케이?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래 위에 분자분 익혀 있을 때, 그죠? 복합 분수로 갖다가 정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가지고 밑에 착 내려가지고, 그죠? 주당 순자산이 분모가 되고, 주당 순이익이 분자가 되죠. 저희 많이 보던 거죠. 주당 순자산분의 주당 순이익이 뭐였죠? 아까 주당 순자산분의 주당 순이익이 바로 ROE잖아. 이게 바로 ROE예요. 무슨 말이냐? PER을, PBR을 PER로 나누면 이게 바로 ROE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우리 서원 같은 경우에 PER이 아까 얼마 했죠? 10배죠. 10배. 인데, 예를 들어 PBR이 2배라고 합시다. 2배라고 한다면, ROE는 몇 프로예요? 20%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ROE는 20%가 되죠. 통상적으로 ROE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몇 프로 이상?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 이상의 ROE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아주 뛰어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다른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죠. 그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성회에 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2월 달에 나왔으니까 성회 결산 보고서가 완벽하게 확정되기 전이니까 아마도 추정치를 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트렌드를 보는 데는 아주 유용하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다시피 배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죠?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ER. 그죠? PER은, 현재 제가 계산할 때는 10.5배라 했는데, 뭐, 대략 그런 정도죠. 그죠? 대개 10배 정도에서 보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R. 대개 1점 몇 배 정도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봤습니까? 영업이익률 10%, 10.3%, 14.4%,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우수하다 그랬죠. 그죠? 괜찮은 회사라고요. 그 다음에 ROE. 2018년도에는 9.5%였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11.1%, 올해는 2020년도에는 15.9%로 ROE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ROE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ROE. ROE를 어떻게 구하죠?
그죠? PBR을, 그죠? PER로 나눈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둘 다 낮으면 좋은데, 그죠? 둘 다 낮을수록, 이가 PBR은 낮고, 그죠? PBR은 높으면은 ROE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현재로 봐서, 이 회사가 ROE가 13. 얼마입니까? 15.9%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당장에, 이거는 이제根本적으로 회사가 펀더멘털리 봐서 아주 괜찮아 보인다. 망할 회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상승할 거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차트가 말하는 바랑 조금 다르긴 하죠. 그죠? 차트를 조금만 보면서 분석의 마지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트 다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흥의 차트입니다. 그죠? 자, 서흥이 금요일이니까 3월 19일까지의 차트인데 살짝 좋아졌다가 다시 구름 밑으로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당장에 끝내준다, 이게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 들어서 서흥처럼 그렇게 경기 변동을 잘 안 타고 꾸준한 회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또는 백신 관련주나 또는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소간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죠. 다소간 좀 재미없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회사에 튼튼하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봐서 차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구름 위로 올라선다면 또는 기준선 위로 올라선다면 조금씩 매수하는 것은 추세로 보거나 회사 내용을 보거나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장에 크게 차트로 본다면 회사는 여기서 괜찮은 회사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ROE도 괜찮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겠네라고 되겠습니다만은 차트로 말해서 이 회사 결정적으로 사자! 라고 하려면, 글쎄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일목을 말한 대로 구름 위도 안 올라갔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야지. 리스트에 넣어놓고 볼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예 이 종목은 사지 마세요. 이 종목은 잊어버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회사도 먼저 살피고, 흐름도 살피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모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손익계산서까지 보면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ROE, EPS, BPS 등등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